안녕하십니까.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체제로 새 출발하면서 움찔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오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표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한동훈 신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이 간단한 인사통화를 나누었다. 이 소식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저녁 JTBC 인터뷰를 통해서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드렸고 자주 뵙고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나눌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당과 정의 화합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잘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오늘 당선자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당정 관계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자주 찾아뵙고 자주 소통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 역시 윤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에 상당한 노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머지않은 시점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 소식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게는 별로 탐탁지 않게 들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재명은 지난 총선 이후 국민의힘으로부터는 사실상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아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이끌어져 왔던 데다가 또 원내 지도부 역시 야당의 일방 통행에 맞서는데 급급해서 이재명까지 견제할 여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부터 상황이 변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선 기자회견에서부터 이재명과 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7가지 사건에서 11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리고 또 온갖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야당 대표, 좋은 먹잇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주하는 야당 대표와 맞상대를 함으로써 한 대표 자신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노릴 수 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당선 기자회견에서도 몇 차례 이재명을 언급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제기했던 댓글 부대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지시로 한동훈 댓글팀 의혹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대표는 댓글 얘기는 뭐 어쩌겠다는 건가? 저는 알지도 못한다. 그쪽이야말로 매크로나 댓글팀을 운영하는 손가락 혁명팀 명단 이런 거 파다 보면 이재명 전 대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곧바로 이재명을 끌어들여서 반격했습니다. 이재명은 이상한 짓을 워낙 많이 하고 또 말 바꾸기, 거짓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하고 해왔죠. 그래서 모든 공격에 이재명을 끌어들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을 끌어들이면 비이성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 부분도 노린 것 같습니다. 한 대표는 또 제3자가 특별검사를 지명하는 최상병 특검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는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에는 절차가 있다. 그리고 상황 변화도 있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는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곧바로 또 이재명을 거론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은 이제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난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격돌하면 또 검사와 피의자, 피고인, 범죄 혐의자 이런 구도로 다시 짜여지게 되겠죠. 미국의 상황과도 지금 묘하게 맞물려서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했죠. 그러면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대타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런데 해리스는 검사 출신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트럼프와 검사 대 범죄자의 구도가 미국에서도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한동훈을 보면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신청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읽어내려가던 한동훈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재명과 싸울 맞수로 한동훈을 선택했고 한동훈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공략할 적임자로 선택했다는 것인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한동훈은 기본적으로 싸울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재명은 아마 한동훈 대표 때문에 많이 피곤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대표 당선으로 가장 기분이 떨떠름하다고 할까요? 뻘쭘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은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또 한동훈을 디스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자 곧바로 깨갱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된 직후 SNS를 통해서 당무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홍 시장은 당원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이다. 황교안 때부터 저러더니 누가 이 당을 지키고 오래오래 이 당에서 정치하려고 하겠나. 뜯다방에 휩쓸려서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단합해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기 바란다라는 비아냥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투로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을 신나게 저격하더니 막상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고 나니까 잽싸게 후퇴해버린 것입니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내내 하루가 멀다 하고 또 어떤 날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한동훈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경쟁 후보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마타도어까지 끌어들여서 한동훈을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패스트트랙 발언이 터졌을 때는 기회다 싶었는지 소시오패스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온갖 험한 말들도 동원했습니다. 홍 시장은 패스트트랙 발언이 터져나왔을 때 이제 와서 당대표가 되면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의 사고방식이다. 제잘되는 말 속에 들을 것은 하나도 없는 빈술의 토론이었다. 철없는 정치검사의 난동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종식되었으면 한다. 당원들의 정치의식을 믿고 지켜보겠다. 이런 글들을 올렸습니다. 홍 시장은 또 나홀로 살기 위해 물귀신처럼 누구라도 물고 들어가는 그 작태로 어찌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겠느냐. 그 제잘되는 입만 문제가 아니라 정신상태도 문제다. 그래서 대표감이 아닌 거다라고 저주를 붓기도 했었습니다. 홍 시장은 이번 전당대회 기간 동안 대구까지 찾아간 새까만 후배를 만나주지도 않았고 거의 욕바지로 사용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홍 시장은 한동훈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되는 온갖 구차한 이유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핑계일 뿐입니다. 한동훈이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동훈을 밀어내놓아야 자기에게도 기회가 오겠다 이런 판단을 했겠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자기의 대권 꿈이 산산조각이 나겠다고 생각하니 두려웠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홍 시장도 이제 늙긴 늙었나 봅니다. 돌아가는 판세에 대한 감이나 민심을 읽는 능력이 사실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홍 시장이.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잘못 짚었습니다. 민심만 한동훈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당심도 똑같았습니다. 당심과 민심은 이번에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홍 시장이 알고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번지수를 잘못 짚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계속되어 온 한홍대전에서는 홍 시장이 케어패했습니다. 홍 시장은 얼마 전에는 유승민 전 의원과도 배신자 논란으로 며칠 동안 계속 티격태격거렸는데 결국 홍 시장이 먼저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홍 시장이 물러선 것 같지만 성정상 절대 제대로 물러날 사람은 아닙니다. 자신은 당무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단합해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기 바란다. 쉽게 말하면 잘해봐라. 이렇게 비아냥되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 아마 다시 한동훈 대표를 깎아내릴 건수를 마련해서 SNS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홍 시장께 한 말씀 하고 싶은데 홍 시장님 제발 좀 이제 그만했으면 됐으니 좋아하시는 골프나 치시고 중앙정치에는 이제 관심을 끊으시는 게 정신건강상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